마음이 세상에 나오면 노래가 된다. 나는 내 노래에 나를 담았을 뿐이다. 특별한 음악 세계랄 건 없다. 세상에 나온 그 마음, 지금 바로 여러분하고 같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나 틀까 저제나 틀까 하면서 조심스러웠던 그런 노래인데, 그 노래 같이 들으면서 오늘 Another Time 열면 좋겠습니다. 하얀 꽃 찔레꽃 순박한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네. 장사이, 찔레꽃. 같이 들으셨고요. 안녕하세요. Another Time입니다. 김효진 PD고요. 오늘은 8월 13일 화요일 생방입니다. 언제나 한번 틀어볼까 하고 마음속으로 계속 궁리만 하던 노래예요. 네. 뭐 아무 때고 틀면 되는 건데, 글쎄요, 좀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함부로 틀기가. 이 틀고 저도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괜히 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편으로는 확 또 들어가 버리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찔레꽃을 조용하게 듣고 있으면은, 좀 고맙다는 그런 생각? 장사익 선생님한테. 그분 저를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기까지 합니다. 장사익 선생님 같은 사람을 가수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어색하죠, 왠지. 어딘지 모르게. 소리꾼, 가객, 이 정도라고 하면은 조금 어울릴 것 같고요. 마음이 세상에 나오면 노래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노래에 나를 담았을 뿐이고요. 특별한 음악 세계랄 것은 없습니다. 장사익 선생님의 말입니다.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요, 이 상주이면서도 비 내리는 고모령을 불렀다고 해요. 이분한테 이 노래는 삶이고요. 또 삶이 노래고요. 보험회사 영업사원도 하고 노점상도 하고 카센터에서 일도 하고 주차대행 요원도 하고 그러다가 46에 데뷔를 했죠. 찔레꽃이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인생을 담아낸 이 목소리
어저께 KBS 방송이 된 이 가요 무대, 예, 독일 공연 편이 어제 방송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어젯밤에 한동안 이 포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장사익 이 세 글자였죠. 말씀드렸듯이 이제나 틀까 저제나 틀까 하면서 조심조심 이 마음을 이 먹고만 있다가 이때다 싶어서 한번 틀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해서 광고를 원래 첫 곡 끝나고 바로 붙여야 되는데 다음 두 곡 틀기 전에 넣으려고요. 예, 뭐 대신에 다른 때랑 다르게 오늘은 이 오프닝 곡을 한 곡으로만 했습니다. 2007년에 경향신문 그 에세이 코너죠. 여적에 찔레꽃 장사익이란 글이 실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김태근 당시 논설위원님이 쓰신 건데 가끔 저 소주 한 잔 사주시는 분이고 그래요. 예,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온몸을 돌아 나온 노래는 청중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다. 온몸을 돌아 나온 노래. 예, 딱 그거 같습니다. 오늘도 무지 더웠습니다. 어떻게 잘들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요 앞에 나갔다 와도 그냥 땀이 맺혀버려요. 예. 끝까지님, 장사익님 노래 너무 좋죠. 눈물 날 것 같아요. 피디님 안녕. 이 아저씨 노래 안 좋아하지만 우리 피디님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들었죠. 피디님이 틀면 다 들어요. 아, 좋아하셔야 돼요. 아니, 좋아하셔야 된다고 뭐 강요를 할 수는 없죠. 권해드리는 바, 한번 언제 다시 한번 조용하게 제대로 들어보세요. 뽀샤시 형님도 좋다. 공릉동 아줌마님, 장사익 선생 목소리죠? 작은 발 작은 손으로 열정을 뿜어내는 무대는 늘 감동입니다. 좋다. 유로파님 너무 좋은데요. 한소리님, 아, 왜 이래요? 막걸리 생각나게. 한잔 하시죠 뭐. 예. 광감독님, 출첵합니다. 요즘 매일 야근을 하다 보니 어너더 타임을 매일 듣네요. 신청곡 부탁이요. 오아시스의 와데버 부탁해요. 잘 기억하고 있다가 되도록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화요일 박호선의 시네마 플러스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또 귀한 손님 모시고 나오셨어요.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을 겁니다. 예. 기대해 주시고요. 노래 두 곡 듣고 박호선의 시네마 플러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래 직전에 광고도 하나 들을게요. 국민TV조합원 인천 번개 모임 여러분들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열심히만 살면 잘 살 거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당함에 대해 알게 됐고 내가 낸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과 진짜가 가짜가 되고 도둑이 의인이 되는 이런 세상의 이면을 보면서 분노하게 됐습니다. 미래의 내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하려면 지금 내가 행동해야 한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주세요. 네, 해리 벨라폰테의 자메이카 페어웰하고 스티븐 트레스크의 Tear Me Down 듣고 오셨습니다. 해리 벨라폰테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장사익하고 좀 장사익 씨하고 좀 결이 비슷한 데가 있는 그런 구석이 있는 가수로 전 알고 있거든요. 예. 되게 좋아하는데
장사하기 더 좋은 것 같아요.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해리 벨라폰테가. 예, 미안하지만. 아무튼 두 곡도 같이 들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박호선의 시네마 플러스 진행을 할 건데 나와 계십니다. 바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더운데 네네. 고생 많으셨죠? 예, 요즘 날씨 상당히 덥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체력도 좀 붙이실 것 같은데. 극장에 있을 때가 제일 시원하고요. 네. 돌아다닐 때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 영화 더 많이 보셨겠네요. 요즘에 마지막 시사회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에 보통 7개, 8개씩 하니까 많이 가는 날은 또 하루에 4개 가기도 하고요. 월요일, 화요일에 되게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많이 좀,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은 좀 살이 좀 빠지신 것 같기도 하고. 예, 빠졌습니다. 한 주세. 그쵸, 좀 그러셨죠. 예.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땀 워낙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예, 그렇죠. 네. 오늘 초대 손님 본격적으로 모시기 전에, 일단 이런저런 영화 이야기 또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지난주 한국 박스오피스는 역시 설국열차하고 네. 테러 라이브가 지배를 했고요.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이제 에픽이라든지 터보, 개구장이 스머프2 같은 애니메이션이 3, 4, 5위에 올라오고 6위 명탐정 코난까지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방학을 맞은 어린아이들 손을 잡고 부모님들이 많이 가신 것 같고요. 설국열차와 더 테러 라이브의 점유율을 합치면 약 몇 프로 정도 되나요? 75.5% 정도 되니까 거의 두 영화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 점유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극장 상영관을 독점하고 있는 이유도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영화관에 가면 그 두 영화 외에는 상영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프라임 시간대, 좋은 시간대에는. 네, 좋은 시간대 큰 극장, 큰 상영관들은 전부 이 두 영화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설국열차는 지금 각종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8월 11일자로 이제 개봉 12일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더 테러 라이브도 아마 어제자로 아마 400만 명을 돌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두 영화는 신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제목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설국열차 대 더 테러 라이브에서 누가 승자냐 과연 얘기를 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었는데 누구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결론은 제가 더 테러 라이브를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논란이 있는데요. 좀 있었다는 후폭풍이 그런 후문이 있던데요. 예, 이제 몇 가지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작품부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430억 대 35억이고 예산은 이제 8.14%밖에 안 됩니다. 설국열차에 8.14%밖에 안 되지만 지금 이제 670만 정도 대 400만이고요. 네. 그래서 더 테러 라이브는 180만이 손익분기점이고 또 이제 설국열차는 해외 167개국에 선판매를 했는데 그 수입액이 200억 정도 돼서 손익분기점을 600만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흥행면에서 보면 양쪽에서 이미 손익분기점은 넘긴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면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흥행면에서 보면 수익률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수익률로 보면 투자된 비용 대비 수익률이 더 테러 라이브가 일단 높다. 그래서 점수를 받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430억이나 투입한 영화가 이 더 테러 라이브를 의식해서 상영을 불과 며칠 앞두고 개봉을 하루 당겼거든요. 그래서 좀 체면을 좀 구겼어요. 설국열차가. 그러니까 규모가 크고 또 이렇게 한국 최고의 투자액을 투자를 해서 만든 영화다운 어떤 무게감이 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극장의 어떤 독점으로 인한 관객의 어떤 볼 수 있는 권리의 제한. 이 비난이 설국열차 쪽에 전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더 테러 라이브도
743관을 독점하고 있고 설국열차는 이제 최대 1128개를 독점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말 기준으로 그 전국 상영관이 2081개거든요. 그러니까 두 영화가 얼마나 많이 점유하고 있는지 아마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냥 이거 2편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묘한 게 그 개봉 후에 그 영화 평점이 네. 여전히 데터라 라이브가 설국열차를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이런 부분은 뭐 작품성에 대해서는 세게 분석을 할 수는 없고 또 기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객관적이 이렇게 직접적인 비교하는 건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만족도는 더 테러 라이브가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영화 개봉 후의 얘기인데요. 설국열차의 연출진하고 출연진에 대한 칭찬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해외 언론까지 동원해서 뭐 장르적 천재 감독이다 혹은 뭐 한국 최고의 영화다라는 그 국내에서는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해외 언론들이 도리 한술 더 썼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쏙 들어갔고 특히 이제 설국열차의 송강호나 고화성 배우에 대한 연기 칭찬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반면에 이제 김병우 감독이라든지 하정우 배우에 대한 칭찬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올해 기대작이 이제 미스터고 설국열차 그리고 감기 이 세 개가 이제 제일 많은 투자를 한 그 국산 작품인데 감기는 100억을 투자했거든요. 근데 감기가 원래 CJ ENM에서 배급하기로 했다가 네네네. 설국열차에 전념하기 위해서 불과 열흘도 안 남기고 9일 전에 배급을 포기를 해버렸어요. 팽된 거네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일은 뭐 한국 영화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지금 비난이 전부 다 그 CGV 쪽에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돈을 얼마를 벌든 뭐 한국 영화의 뭐 어떤 국산 영화의 신기록과 한국 영화 시장 전체의 신기록을 설국열차가 갱신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정 상당 부분은 사용관 독점에 의한 영향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 이런 비난 여론들 때문에 뭐 설국열차는 잘해야 무승부 정도. 그래서 이미 승리는 뭐 무승부 아니면 승리로 더 테러 라이브로 좀 굳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공릉동 아줌마님이 지난주에 다운받아서 이 어나더 타임 들었을 때 더 테러 라이브 보셨고 예. 박근혜 씨가 예. 설국열차는 아직 안 보셨다고 하셨었는데 보셨나요? 어떠셨는지 뭐가 더 재밌으셨어요? 빨리 단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실 설국열차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리려다가 제가 지난주에 사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정도는 조금 용두사미가 된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 특유의 어떤 한국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한 그 섬세한 감정 터치가 이번에는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 특유의 색깔과 탄탄함을 갖추지는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작품성을 좀 낮게 봤습니다. 혹평인데. 예, 혹평이죠. 혹평. 예, 그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보자마자 제가 시네마 플러스 블로그에 그 내용을 올렸거든요. 그쪽을 참조를 하시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관해서 아마 조금 더 참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박호선 씨가 시네마 플러스에 올리시는 이 영화 이 평가가 굉장히 그쪽에서 그 업계에서 괜찮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워낙 또 이 논란에 휩싸일 소지가 있는 작품들이고, 논란이라는 건 뭐 이상한 영화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여러 배급 과정이나 뭐 등등등 하고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하시고 안 보신 분들은 보셔도 좋지 않을까. 뭐 보지 마세요. 이런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 되게 몇 분이 보거나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쪽에 조작된 여론들이 상당히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이라든지 배우라든지 아니면 직접 또 관객들하고 얘기도 하면서 분위기도 체크를 하고요. 또 같이 영화를 보는 집단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설국열차는 생각보다는 조금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북극곰이 이건 뭐 스포도 아니죠, 이거는.
북극곰이 좀 허탈했어요. 마지막에. 그렇지 않으세요? 그거 예. 봤는데. 전체적으로 좀 짜임새도 좀 부족했고요. 예. 그 해외 쪽에서는 좀 시간을 줄인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편집을 해외용 다시 해가지고요. 예, 해외용은 아직 이제 또 해외에서는 개봉을 안 했기 때문에 특히 미국 쪽에서는 많이 그 줄일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재편집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재편집은 보통 약간 반응이 좀 거시기 할 때 좀 예, 그렇죠. 하는 경우가 많나요? 예, 그러거나 이제 각 국가마다 가령 네. 그 중국하고 우리하고 정서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각 국가의 특성 또 그 나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장면이 들어간 것들은 좀 빼기도 하고 네. 또 관객들의 반응을 봐서 일부 장면을 추가하거나 또 삭제하기도 합니다.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 언론 보도 시사회 끝나고 나서 극장 상영할 때는 좀 달라진 작품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 편집을 한다는 것 자체를 너무 이제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서국 열차에 대한 그 논란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빠르게 어떤 극장 그 상영관에 대한 독점을 좀 풀어라, 독과점을 풀어라. 더 테러 라이브도 물론 뭐 그렇게 700개가 넘는 관이고 롯데 쪽에서 배급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 두 영화 외에는 뭐 볼 수가 없다는 게 나머지 200개 영화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죠. 예. 네. 영화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뭐 힘이 있더라도 조금 줄여주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두 거대 영화사에 대해서 조금 섭섭합니다. 여러 가지로. CJ하고 롯데. 예. 근데 모르겠어요. 영화도 매체잖아요. 그렇죠. 매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도의적으로. 그 저널리즘이 어느 정도는 조금은 지켜져야 하는 게 저는 영화라고 봐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영화는 공공재입니다. 이게 문화거든요. 네. 어떤 문화를 어떤 자본적인 개념에서만 접근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태는 그 영화를 문화로 보지 않고 영화를 어떤 투자 수단으로만 봤을 때 나타나는 행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각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돈을 벌려면 왜 영화관을 하십니까? 라는, 뭐, 영화관이 물론 이제 돈벌이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프로야구 뭐 700만, 800만 할 때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억 명이 연간 누적으로 가서 보는 게 네. 영화고, 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 문화 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공공재로서 좀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설국열차랑 더 테러 라이브. 결론은 현재까진 아마 뭐 그게 뭐 쭉 갈 것 같은데 더 테러 라이브의 승. 예, 저는 이제 무승부 내지 승 최소한. 무승부는 확보된 승이라고 보고 설국열차 있습니다. 입장에서는 잘해야 무승부. 예, 그렇게 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쪽을 잠깐 보면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네. 미국 쪽에서는 뭐 지난주에 투건스, 더 스머프 2, 더 네. 울버린, 뭐 컨저링, 뭐 기고만장하던 모든 작품들이 다 밀리고요. 네. 앨리시움이라고요. 앨리시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앨리시움이로 나왔더라고요. 맷 데이먼이 그 주연한 영화인데요. 그 앨리시엄이란 뜻은 이제 선량한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가는 곳. 불교적인 용어로 하면 극락, 뭐 그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천국 정도 되겠는데요. 그 영화가 1위를 차지했고요. 또 2위는 We Were the Millers라는 코미디물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3위는 플레인이라는 영화가 차지했고 4위는 퍼시 잭슨 Sea of Monsters가 차지했어요. 1위에서 4위가 전부 한 주에 바뀐 걸 제가 처음 봅니다. 지금. 물갈이가 한 주에 싹 돼버린. 예. 그 We Were the Miller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이슨 서더키스하고 제니퍼 애니스톤은 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플레인즈는 애니메이션인데 5천만 불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그 퍼시 잭슨 Sea of Monsters는 퍼시 잭슨 그 전에 번개도둑인가요? 그 퍼시 잭슨과 번개도둑이라는 네네. 그런 제목으로 나왔던 로건 레먼이 주연했던 그 영화가 있었는데 SF물이었죠. 판타지물이었는데 요번에도 역시 로건 레먼이 주인공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1위에서 4위가 한꺼번에 바뀌는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맷 데이먼의 힘도 있었던 걸까요?
맷 데이먼 인기 높죠. 미국에서도 인기 높고요. 전체적으로 작품성에 대한 평가도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조금 손님이 와 계셔서 깊이 네. 분석은 못하고, 제가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다시 또 시네마 플러스 쪽에 매주 이제 깊게 분석을 해서 올리니까요. 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네마 플러스입니다. 좋은 정보 많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음악을 또 두 곡 듣고 예, 손님 모셔볼까요?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신청곡 올라왔던 거 오아시스의 Whatever 하고요. 넷킹콜의 When I Fall in Love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초대 손님 바로 모셔야죠. 예, 박호선 씨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먼저. 예, 전에 한일전 축구 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얘기를 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내일 모레가 이제 광복절인데요. 안타까운 그 역사지만은 그 위안부와 관련되는 문제가 지금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또 일본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위안부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 권효 감독님이 연출을 하셨고요. 권윤덕 작가님이 그 작품을 만드시는 이런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리고 싶은 것이라는 영화인데요. 그리고 싶은 것. 예. 그 권효 감독님을 모시고 그리고 싶은 것 작품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되는 말씀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감독님 권효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싶은 것의 연출을 맡은 권효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쁘실 텐데 더운데 또 생방송 스튜디오 찾아주셔가지고 거듭 감사드립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네. 예, 저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소개나 얘기는 이제 뭐 많이 나눠야 될 테니까 본인 소개를 직접 한번 해주시죠, 감독님. 예, 저는 이제 우리가 소위 독립영화라고 부르는 네. 이제 독립영화에서 특히 이제 다큐멘터리를 한 5년, 6년 이제 작업을 해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일본군 위안부를 그림책으로 그리는 권윤덕 작가의 이야기인 그리고 싶은 것을 최근에 완성을 했습니다.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이 작업은? 총 제작 기간은 이제 최종 이제 편집 기간까지 합쳐서 네.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4년이라면은 이 짐작하기로 막 딜레이 되고 또 되고 그래서 4년이 된 거 아닌가? 그렇죠. 호랑인가 문제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는데 가장 크게는 이제 영화 내용에도 나오지만 네. 이제 권윤덕 작가님, 영화의 주인공인 권윤덕 작가님이 그리신 꽃할머니란 그림책이 네. 일본에 출판되는 어떤 모습까지 담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일본 출판사에서 이제 계속 곤란하고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서 연기가 되면서 그거를 이제 어쨌든 좀 기다리다 보니까 올해는 꼭 할 거다. 또 내년엔 좀 3월에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책이 출판되는 그 모습,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를 그린 그림책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네. 담으면 이 영화를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가는 영원히 완성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출판 연기가 이제 거의 안 될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그럼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그림책이 출판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 그러니까 출판이 안 되는 어떤 현실 이런 것도 지금 이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 시점에서 영화를 마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마 4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싶어요. 기다리다 예, 그냥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 여기까지 그리는 걸로 예, 이렇게 맞습니다. 종료된 거군요. 그러니까
권윤덕 작가님이 정리를 하자면 권윤덕 작가님이 이 그림책 동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동화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 그냥 그림책이라는 정확하게는 게 그림책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돼요. 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드시고, 예, 조금은 서정적인 좀 감성을 넣은 뭐 평화주의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으셨던 걸 수도 있겠고요. 예. 아무튼 그 할머니 꽃이라는 작품. 꽃할머니. 죄송합니다. 꽃할머니라는 작품이고, 그거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나라랑 일본에서 동시에 출판을 하시는 과정까지를 다 영화에 담고 싶으셨는데, 다큐로. 예. 근데 정치적인 문제로 자꾸만 일본 출판이 지연되면서 예. 그 일본 출판되는 모습은 담지 못하신 채로 일단 마침표를 찍으신. 예. 정리를 제가 좀 잘 한 건가요? 아, 예. 아주 잘 해주셨고요. 그게 이제 지금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원래 이렇게 꽃할머니를 만들게 된 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꽃할머니가 그냥 저희가 단독으로 뭐 이거 내자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닌데 그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2006년도에 그 당시 일본 총리였던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일본의 이제 아주 저명한 그림책 작가인 타시마 세이조 선생님이 그 모습을 TV에서 보시면서 이 가해 국가의 국민 그리고 이제 한 그림책을 그리는 예술가로서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일본의 그 예술가들, 일본의 그림책 작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해를 겪었던 피해 국가의 그림책 작가들과 함께 이 문제, 이 평화의 문제를 그림책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제안을 해주신 거죠. 제안을 해주셨고 한국에 이제 그 각국의 4명의 작가들이 결합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의 4명의 작가, 한국의 4분의 작가, 해서 총 12명의 작가분들이 평화를 주제로 한 권의 그림책을 이제 만들기로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국의 그림책 작가인 권윤덕 작가님이 그 평소에 그런 일본군 위안부를 그림책을 꼭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오시다가 마침 이번 기회가 이 꽃할머니,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를 그림책으로 그리는 아주 적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뭐 주저없이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셨고 처음 시작하실 때는 뭐 그 모든 작가분들이 다들 이 꽃할머니는 한중일 평화그림책 프로젝트 안에서 가장 대표작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응원과 이제 지지를 보내주셨죠. 주연이 그러면은 굳이 따지자면 권윤덕 작가님이 영화의 주연이신 셈인가요? 아니면은 그 이야기가 주인공인? 뭐 이제 그 영화에서 이제 주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은 이제 권윤덕 작가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권윤덕 작가님이 그리시는 꽃할머니란 그림책 안에 또 주인공이 있어요. 심다련 할머니라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신데 대구에 이제 살아 계셨던 분인데 그분을 이제 이제 영화 안에서 또 만날 수 있고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권윤덕 작가님과 권윤덕 작가님이 그리는 꽃할머니의 주인공인 심다련 할머니가 이 영화의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심다련 할머님이 이제 위안부로 끌려가셨는데 지금 며칠 전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생존하신 분이 57분만. 예. 근데 그 원래 끌려가신 분이 총 지금 2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그 일본 쪽에서는 지금도 그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이 정권 들어와 가지고. 그렇죠. 이제 1993년도에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고노가 이제 고노다마를 발표를 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제 일본 군에 의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에서는 총독부에 의해서 이제 자행된 위안소가 설치되고 끌려간 여성들이 군에 의해서 이송되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자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고노다마를 다시 이제 수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여전히 이제 일본 정부, 일본의 어떤 기관들은 이 문제를 여전히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영화 속에서 보면 그러니까 피해를 준 일본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입은 할머니를 어떤 위로하고 또 할머니의 어떤 생계 대책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도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던 예. 예.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아주 개인적인 성폭력이던 아니면 이제 단체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력이던 그 성폭력을 벌인 가해자를 이제 처벌하고 그 가해자를 다시 이렇게 이제 사회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작업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네. 그 피해자 그 생존한 피해자 그 성폭력을 겪은 피해자들을 주변에서 이제 되게 뭐랄까 해야 될까 뭐 외면하고 괄시하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지 못한 게 또 매우 또 중요한 가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역시 한국에 돌아오신 할머님들이 이 문제를 숨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이 존재했었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 역시 이 문제를 계속 외면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1991년도에 돼서 김학순 할머니가 증언하기 전까지는 한국 정부도 이 문제를 계속 시시했던 게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렇게 매우 해결되지 못하게 된 좀 그 원인을 한국 정부도 제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가장 최근에 그 지난 7월 12일 날 박근혜 대통령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의 면담을 거절했죠. 이유는 이제 한일 간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는 이유로 지금 거절을 했는데 뭐 역사 인식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과연 그래야 되는지 저 옛날에 보면 그 환향녀라고 그래서요. 네. 그때 조선시대 병자호란인가요? 청나라에 들려갔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항상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여자들이고 또 여자들은 사실 전투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이번 위안부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그 병자호란 때에도 다시 돌아온 여성들이 그 사회적으로 매장되거나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돌로 심지어는 그렇죠. 몇 대에서 맞아 죽은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환양년이라는 연이라는 단어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비하하고. 이제 그렇죠. 거기서 유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놀란 게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처음으로 알았던 사실인데 그 서대문 독립공원 내에 그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을 설립을 하려고 그랬을 때요. 근데 이제 어디에서요? 정부에서요? 정대협에서요. 정대협에서. 예. 그런데 이제 그 반대를 한 단체가 이제 광복회라든지 독립운동 유관단체에서 반대를 했는데 왜 반대를 합니까? 그 이유가 순국선열의 명예훼손이라는 명분이었대요. 옛날 그런 일이 들춰지는 것 자체가. 예, 그래서 참 그 역사인식에 대한 시각이 너무 다르구나.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예,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점이 네. 조금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도 이 그리고 싶은 것에 영화를 보면서 네. 사실 부끄러움을 많이 느껴서 이제 좀 오셔서 좀 좋은 말씀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하게 되거든요. 아니 권효 감독님, 예. 권 감독님 이 제작 노트 좀 읽어보니까요, 우리가 그 망언의 역사를 많은 이야기들을 익히 알고 있는데 여기 적힌 거 보고 저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뭐 한두 가지 읽어볼게요. 예.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일본 유신회 공동대표네요. 유신. 예. 유신. 이런 말 했어요. 비 오듯 총탄이 쏟아지는 전쟁 상황에서 휴식은 아니지만 휴식 같은 위안부 제도가 필요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예. 그리고, 사쿠라이 마코토, 제1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 대표라는 양반인데, 70년 전 매춘부였던 여성들이 이제 와서 강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 이나다라는 행정개혁 장관. 위안부 제도 자체는 슬픈 것이었지만 전시 중에는 합법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예. 이런 개소리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했다는 거, 이건 몰랐어요. 저는 이건 처음 들었어요. 김효진 PD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지금 표정을 봐야 되는데. 심지어 이게 조금 세련된 상식선에서 보자면은 어떤 의미에서 매춘도, 이 돈 내고 하는 그 매춘도 강간입니다. 예? 근데, 이 진짜 주접스러운 얘기들을 이렇게 했었다는 거, 참, 영화를 또 만드시면 얼마나 이런 걸 많이 공부하시고 들춰내셨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낮에 그 전쟁과 한 여자라는 그 일본 예. 이노우에 주니치 감독의 영화를 봤는데요.
이제 이 영화의 목적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남성, 그러니까 전쟁이 사람을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으로 만들지를 못하잖아요. 식량부터 시작해서 뭐 기초 물자들 그리고 정신적인 황폐함은 더 심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노우에 주니치 감독이 그 일본의 입장에서 묘사를 했는데 이제 기자회견 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일본은 이제 제가 직접 질문을 좀 했습니다. 왜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그렇게 터부시하느냐? 일본 국민들은 도대체 그 태평양 전쟁이라든지 우리나라를 강점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일본 내에서 천황의 어떤 전쟁 책임에 관해서 묻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외로 간대하답니다. 영화 쪽에서도. 왜냐하면 그거는 현실이니까. 근데 그 일본의 이제 그 양식 있는 사람들은 일본 천황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일본 국민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 일본 국민의 책임 문제는 왜 거론을 하지 않느냐. 그거는 또 우익들도 철저하게 막고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도저히 못 건드리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남경 대학살이고요. 하나는 위안부 문제래요. 그래서 그 문제만은 일본 쪽에서 양보할 의사도 없고 자기들 뭐 역사적인 사실을 어떠한 사실을 갖다 주더라도 인식을 하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이란 나라 자체에 대해서 이 덮어놓고 과민 반응하는 건 문제겠지만 어떡합니까? 우리는 정서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말로서 일본이 우리에게 대표되는데요. 예. 근데 우리 대통령이 좀 그랬다니까 또 좀 며칠 전에 이제 그 미술 하시는 분들, 네. 그쪽 하시는 분들과 이제 우리 전통 그 문화재 쪽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그 이유로 가지고 이제 한번 여쭤봤는데요. 일본의 조그마한 사설 미술관이나 어떤 갤러리 쪽에서 하고 있는 한국 문화재전이 우리 국립박물관에서 하는 것보다 수준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좋은 문화재들을 찬탈을 해갔는지 우리는 자료도 없어서 그거를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실 위안부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자료들이 일본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 이제 끌려가신 분이 20만 명인데 일본은 전부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공개하지 않고 없다고 하고 뭐 마치 뭐 4대강 문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 없다고 하고 지금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가 다시 또 같은 정부끼리 또 같은 그 정부인데 시간이 흘러서 뭐 정권이 좀 바뀐 거는 있지만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너무 안타깝고, 근데 안타까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 내부의 그런 어떤 우경화 세력들 혹은 내부적으로 어떤 조직적인 싸움이 발생했을 때 계속 그랬었죠. 임진왜란 때도 그랬었고, 메이지 유신 이후도 그랬고, 뭐 그쪽의 팽창주의가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게 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우경화 세력을 걱정을 하고 반성하지 못하는 거를 걱정을 하는 거는 과거를 캐내서 뭐 울분을 혹은 감정을 삭힌다 뭐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미래하고도 연관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권 감독님 모셔놓고 제가 그러니까 저희 둘이 지금 흥분해가지고 아니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이 얘기 다큐로 영상화 하실 생각을 처음에 하신 거세요? 계기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게 지금은 그림책이 몇 권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위안부 그림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권이요. 네. 그 어린이들을 한 이제 그 대상으로 한 그림책이랑 어떤 그 장르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만드시는 것 자체를 카메라에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이제 작가님이 계속 이제 그림책을 그리시면서 겪는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고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이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들을 좀 지켜보면서, 그러면 나 역시 내가 생각하는 일본군 위안부는 뭘까? 그냥 이제 교과서나 역사책에서 이렇게 어떤 옛날 과거의 어떤 기록으로서 남겨진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마음속으로부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 이런 고민과 좀 마주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할머님들은 결국 다 돌아가실 텐데, 물론 저희들도 다 나중에 죽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후에 이 아이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각자가 지금 아이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일본군 위안부는 이런 거야 라고 이제 뭔가 자기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제 고민과 마주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그런 어떤 미래 세대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가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거는 또 다른 형식과 어떤 내용을 통해서 전쟁을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여러 분쟁 지역에서도 여성 성폭력 문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어떤 역사성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그건 더 나가서 평화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좀 이런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그런 다큐멘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진행하게 됐죠. 만드시면서 좀 애로사항도 있으셨죠? 이제 당연히. 예, 네. 가장 이제 그 힘들었던 거는 이제 그 이 문제를 뭐 되게 분노하기 쉽고 지금도 이제 많이 이제 그러시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제 분노한 순간이 많았는데 이런 어떤 분노와 이제 흥분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도나 혹은 이제 그 감춰져 있는 이면을 이제 볼 수 있게 할까? 그거는 곧 이 그림책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책으로 슬프지만 아름다운 그림책으로 나온 것처럼 이 영화도 슬프지만 뭔가 아름다운 영화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웠고요. 그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남성이다 보니까 이 할머님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여성 작가인 권은도 작가님이 그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디테일한 표현들을 제가 얼마나 이제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그런 우려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 개인적인 어떤 그 한계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그거는 그대로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고 내가 그걸 노력을 해서 통해서 풀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이제 뭐 그 이후에 그 외에 뭐 이제 그 가장 또 어려웠던 건 뭐 돈? 제작비? 예, 제작비 이런 것들도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왜냐면은 이게 그 일본을 많이 왔다 갔다 해야 했어요. 그 그림책을 일본의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순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일본 출판사에서 논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경비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제작비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요.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심다련 할머니가 이제 그 돌아가셨는데 그게 이제 영화를 그 제작을 하면서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좀 힘든 과정 중에 하나였어요. 아, 지금은 출판이 됐나요, 그럼? 지금 이제 한국에는 뭐 2010년도에 출판이 됐죠. 한국에는 일본에서는 올해도 이제 출판이 어렵다고. 올해도요? 그 일본식의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일본 사람들이랑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 네.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아, 그 애매한. 그러니까 뭔가, 정말 안 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네. 그 어렵다, 항상. 뭐 이제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아마 올해는 출판이 안 될 것 같다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작가님도 그렇고 출판이 올해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전에 이제 후쿠시마 지진, 네.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일본 정치적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해서 출판을 연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민주당 이제 집권하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자민당이 집권하고 있고 오히려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꽃할머니 그림책이 출판을 하긴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걸 미룬다고 이 출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게 아닌데 어떤 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데 출판사에서 좀 그런 용기 있는 혹은 좀 이제 과감한 그런 결단을 못하는 게 좀 안타깝고 거기 개인적으로는 거기 그 사카이 교코라고 이제 영화에서 잠깐 나오지만 네. 그 회장님이 계신데 뭐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반드시 만든 그림책을 출판해야겠다고 직접 한국에도 찾아오시고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 보면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해가, 그러니까 뭔가, 예? 좀 근데 그런 사실 게, 그 예. 내용도 처음에는 그 위안부 할머니의 피해와 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췄다가 나중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어떤 여성의 인권 문제라든지 그런 피해 문제로 내용 자체가 상당히 유화돼서 일본의 요구들을 계속 받아들여 수정하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권윤석 작가님은 이제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어떤 한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본 혹은 이 국가에 의해서 벌어진 성폭력이다. 그 전쟁 중에 국가에 의해서 벌어진 성폭력이다라는 문제를 그 강조를 하려고 하셨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한 할머니, 심다련이라는 한 할머니가 그 개인의 어떤 그런 성폭력이라는 상처를 겪으시고 치유해가는 개인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으로 그려지기를 바라셨었어요. 일본 쪽 출판사에서는. 전혀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권인덕 작가님이 표현하고자 했던 중간에 뭐 꽃할머니란 그림책이 보면 나오지만 위안소 조감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태평양 전쟁 시기에 설치된 위안소를 그린 그 위안소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림책 중간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적 출판사에서는 이게 그 좀 이야기의 맥락을 해친다. 그리고 뭐 목이 없는 군인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아이들이 보기에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채색이 안 된 그 스케치를 보면서 이제 어쨌든 좀 이런 상태로는 출판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권인덕 작가님이 뭐 처음에는 권인덕 작가님 당신도 역시 그 증언집을 읽으시면서 너무 이제 그 복받쳐오는 슬픔과 이제 어떤 증오 때문에 그 초기 스케치도 매우 거칠고 초기 스케치에서 나오는 모습들 되게 그 정말 아이들이 보기에도 너무 좀 잔인한 게 이제 없지 않아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권인덕 작가님이 꼭 일본이 그런 요구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 그림책이 좀 더 아름답고 슬픔을 공감할 수 있게 전달이 되려면 나 역시 그런 분노와 증오로부터 이렇게 객관화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좀 그림책 자체가 좀 부드럽고 이제 아름다운 형태로 바뀌게 됐죠. 감성적 대응을 그렇죠. 최대한 예. 자제하고 그렇죠. 예. 얘기를 뭐 정신없이 하면서 달려왔는데 중간에 살짝 이 박호선 씨하고 제가 흥분도 하고 오늘 좀 다소 좀 묵직한 얘기들이긴 한데 네. 뭐 좀 그래도 계속 나눠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얘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제럴드 졸링의 스페니시 헐트하고요, 댄 하트만의 I Can Dream About You 둘 다 신청곡 듣고 오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국민TV 조합원 수가 18,000명에 3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댓글에 4분 남았다고 4명 남았다고 -4라고 올라왔었죠. 근데 그 사이에 한 분 더 늘어가지고 이제 3분만 더 들어오시면 18,000명 찍네요. 아마 이 다음 프로, 이 보편적인 노래에서 찍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빨리빨리 가입해 주십시오. 그럼 또, 영화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뭐, 일본 쪽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한국 정부도 사실 미온적인 대응을 하거나 거의 방치 상태고.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최근에 비스트 멤버 양효섭 씨가 공중파 프로그램에 이제 위안부 팔찌를 이제 차고서 출연을 했는데, 방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진 않았는데, TV를 보신 많은 분들이 이제, 저게 뭐지라고 하면서 순식간에 검색어 1위를 이제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정신대 할머니 함께하는 시민 모임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희움이라는 그 단체에서 그 위안부 팔찌를 이제 만들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양효섭 씨가 낀 거를 이제 알아서 그 희움 사이트가 서버가 다운이 되고 서버 다운. 네. 그리고 그 시민 모임 그 활동가 분들이 그 이제 팔찌 지금 배송하는 게 그냥 아예 그냥 매일 일이 돼 버려가지고 그 아마 제가 듣기로는 약간 잠시 지금 판매를 좀 중단한 상태예요. 너무 이제 많아가지고 공급이 딸리고. 예, 공급이 딸려가지고 그렇죠. 공급이 딸려가지고 좀 약간 중단된 상태인데 그만큼 이제 그 위안부 문제가 이런 또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사실 놀라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 희움 팔찌를 구매를 하는 게 그쪽의 작은 그렇죠. 그 판매 금액 전액이 다 이제 그 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에 다 들어가죠. 개봉이 광복절. 예, 그렇습니다. 8월 15일 날 많지는 않지만 이제 한 20여 개 관에서 이제 개봉을 하고요. 뭐 방금 팔찌 얘기하셨지만은 그 저희가 8월 15일 날 그 광화문에 있는 인디 스페이스에서 그리고 싶은 것 데이라 그래가지고 전회차 상영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2시 한 20분인가 40분 타임에는 그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함께 하는 이제 그 GV 행사도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방금 얘기한 희움 팔찌도 그때 오시는 분들한테는 영화를 보신 분들한테는 전부 다 이렇게 무료로 드리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 팔찌를 이제 구하기 힘드셨던 분들은 영화도 보시고 또 할머님들에게 또 스스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뜻깊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때 감독님도 GV 하시나요? 예,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그림 그리고 싶은 것의 이제 주인공이신 이제 꽃할머니 그리신 권인도 작가님도 권인도 작가님도 함께 오니까요. GV가 뭐예요, 근데? GV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감독과의 대화죠. 관객과의 대화. 관객과의 대화고요. 뭐 저도 이제 이런 영화 하기 전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감독님 그러면 전회차 다 그날은 그건데 그럼 계속 아닙니다. 전회차 GV를 하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럼 너무 관객분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고. 인디스페이스가 그 지난주에 나왔던 그 링이라는 영화. 네네. 박현동 원장님. 그 영화도 보급을 하고 있고 상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내리고 하루 종일 근데 그러니까 그걸 내린다기보다는 잠깐 치우고. 하여튼 동종 박현동 원장님 되게 무서우신 분인데.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안 무섭습니다. 제가 선배라서. 그날은 이제 어쨌든 그날은 광복절이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좀 살리자는 취지에서 아마 인디스페이스에서도 흔쾌히 이렇게 한 것 같고요. 그 영화를 이렇게 만든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기회고 또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화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상영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광화문에 이제 서울 역사박물관 들어가기 시기 전에 입구에 오른쪽에 보면 이전에 이제 구 미로 스페이스가 이제 지금 현재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스페이스인데요. 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 시네마라고 고려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 안에 쿠 시네마라고 이제 영화 극장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개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구정 강남에 인디 플러스라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는 이제 직영하는 독립영화 전용관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개봉을 하고요. 그 다음에 CGV 압구정에 무비콜라주관이 있어요. 이제 예술영화, 독립영화 트는 상영관인데요. 거기서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GV 대학로 CGV가 있는데 거기 무비콜라주에서 상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로에 시네코드 선제라고 영화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상영을 하고 신촌에 필름 포럼이라는 극장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상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북동에 아리랑 시내 센터라고 있어요. 아리랑 시내 센터에서도 상영을 하고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제 메가박스 영통, 남양주, 백석, 평택, 고양 미디어 센터,
한국만화박물관, 또 인천에는 영화공간 주안,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그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 충청도는 CGV 천안, 대전 아트시네마, 경상도는 부산인 것 같은데요. CGV 서면, 그리고 부산 국도예술관, 부산 아트시어터 CNC, 그리고 대구에서는 CGV 대구, 그리고 대구 동성 아트홀, 그리고 거제 아트시네마, 안동 중앙 아트시네마. 아, 근데 지금 이거를 다 읽어주고 계신데 이러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한목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아, 저희 네. 그 그리고 싶은 것 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그날 또 업데이트 되는 상영관 정보뿐만이 아니라 뭐 GV 시간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극장이 근데 6관 정도밖에 안 네, 요거는 이제 그리고 싶은 거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도 귀로 들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아까 끊겼던 부분부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거 그리고 중요해요. 이제, 예. 그리고 이제 거의 다 했는데요. 네. 안동 중앙아트 시네마, 그리고 CGV 강주 터미널, 그리고 광주 극장, 네.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상영 계획 중이고, 예, 그렇습니다. 한 20곳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20개가 조금 넘을 거예요, 아마, 예. 극장이 몇 개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대한민국에. 중요하지만 또 이제 좀 길게 좀 상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좋은 시간대예요. 예. 그렇죠, 예. 이게 근데 이 상영관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그 회차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뭐 오전 막 이런 때 이제 틀어버리고 이러면 그 만든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죠. 근데 CGV가요. 무비 콜라주 만들어서 좋긴 해요. 개인적으로 저도 거기서 트는 영화 많이 봐요. 볼 때, 뭐 극장 갈 때 거기를 좀 주로 가는 편인데, 근데요, 거기 좀 약간 좀 거시기하기도 한 게, 예, 그렇게 뭐 다양성 영화관이라 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쫙 좀, 이 돈 좀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을 몰아 넣어 놓고요. 시간 막 24시, 23시, 25시 이렇게 걸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생색내는 거죠. 이쁜 그렇죠. 척 하는 거 아닌가요? 오죽하면 지난주에 제가 이제 메가박스 코엑스의 그 하루를 이렇게 일주 분석했는데 하루를 좀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네. 어떤 영화들이 상영되고 시간대를 어떻게 배정했고 그 설국열차와 더 테러 라이브에 얼마나 유리하도록 편성을 했는지 관 문제라든지 거의 제일 큰 게 이제 450명이 들어갈 수 있고 적은 거는 100명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우리 아픈 역사하고 또 우리가 보듬어야 될 역사 다큐멘터리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오랫동안 상영을 해서 좀 하는 바람이 좀 있네요. 이거 뭐 보면은요, 이 막 자본이 말이죠. 그냥 이렇게 잠식해가지고 이거 대중 바보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더 테러 라이브도 좋고 설국열차 물론 다 메시지를 담은 좋은 영화긴 한데요. 그거 두 개만 그렇죠. 극장에 가면 예? 그 사실 그 CGV니 멀티플렉스니 말이 이제 멀티지. 네. 8개관, 9개관이 있는데 거의 뭐 2개관, 4개관을 다 그 방금 얘기하신 그런 거대한 상업 영화들이 잠식을 해버리니까 네. 더 이상 멀티플렉스가 아닌 게 돼버린 거죠. 아니 무슨 금붕어도 아니고요. 대중이 예? 밥 주면은 가서 그것만 주는 것만 먹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거는 폭력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직 그런 게 없죠. 장치나 뭐 이런 규제 방안 같은 거. 지금 스크린 쿼터제가 폐지됐죠. 잘 모르겠네요. 예, 그 의무 상영 일수라든지 네. 이런 문제들이 조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대로 배경 가면은 문제가 진짜 이런 영화는요. 뭐 그리고 싶은 것, 뭐 저희 방송 시간에 종종 소개해드리는 이 좋은 독립 영화들, 인디 영화들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그 자생력의 근원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런데 특히 이런 영화 같은 경우는 기록물이잖아요, 기록물. 그렇습니다. 네. 이 그리고 싶은 것 같은 영화는 옛날에 대한뉴스 보셨어요? 혹시 전 못 세대가? 봤죠. 이제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39이라서 대한뉴스를 보는 시대인데 39. 이 그리고 예, 싶은 예. 것 같은 경우는 예. 대한뉴스처럼 이렇게
그 영화 상영 전에 의무적으로 틀어줘야 되는 몇 분으로 이렇게 줄여서라도 사실 그런 좋은 영화인데 그렇죠. 아깝네요. 분량이 얼마나 돼요? 예, 런닝타임 92분입니다. 예. 꽤 긴 거 짧은 건 아니죠. 근데 또 우리 일반 극영화 생각하시면 네. 절대 긴 시간은 아니에요. 보통 120분, 110분 이러니까요. 그 안에 이제 4년의 세월이 담긴 거잖아요. 예, 담겨져 근데 있으니까. 극장이 수천 개인데 한 20곳에서 이거는 좀 진짜 듣고 보니까 왜냐면은 이게 더 극적으로 다가온 게 아니 상영하는 극장을 이 불과 몇 분 안에 다 직접 읽어주실 수가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이 살뜰하고 이 아기자기하고 좋은 장면이기도 한데 예. 이건 그냥 다 거기에 눌려버린 거잖아요. 이상하게 또 아이러니하게 그 어떤 단면을 보여주신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관객분들한테 네. 또 부담을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요. 결국에 영화를 많이 보면 네. 개봉관이 늘어나기는 해요. 어쨌든 아까 음. 방금 이런 자본주의의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게 매우 안타깝지만 이게 어쨌든 영화를 많이 본다면 네. 극장은 이 영화를 내릴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돈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매우 안타깝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 상황에서는 이런 이제 일단은 어떤 독립 영화에 대한 관심을 또 많은 이제 또 우리 국민분들에게 또 부담을 지우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아니요, 그거 죄송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이제 네.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그런 극장에서 이제 제공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계속 또 대중들에게 짊어지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 그리고 싶은 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좋은 독립 영화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되면 이 영화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구나라고 해서 인식의 전환을 조금이나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어쨌든 지금 대형 멀티플렉스라든지 그런 아까 다양성 영화관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아이러니한 모순들이 현재 이제 남아있는 건 현실이죠. 혹시 생존 할머니들도 좀 모시나요? 일단 대구에서 특별 시사회를 한번 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대구에 계시는 위안부 할머님을 모시고 이제 그 시사회를 특별히 이제 했고요. 이후에 이제 서울에서 상영을 할 때 할머님들을 모시려고 이제 여러 시도를 했었는데 일단 기본 할머님들이 매우 나이가 연세가 지금 거의 90 가까우실 정도로 고령이시고 그리고 이제 노안이 또 이제 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동을 하시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 영화를 보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되게 어두운 곳에서 좀 긴 시간 동안 있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어쨌든 할머님들을 꼭 모시고 영화를 이제 보여드리려는 노력은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할머님들이 이 영화 만들어진 거 잘 인지하고 알고 계신가요? 이 영화의 내용도 그렇고요. 예, 대구에서 상영할 때요. 예. 너무 이제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되게 너무 감동을 받았었고요. 영화 속에서는 꽃할머니 헌정식 예.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분들한테 일종의 사실을 기록한 사실을 조금은 덜 드라이하게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형태로 기록한 기록물로서는 이제 마지막 좀 이제 가슴에 묻고 이제 가시는 작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계속 이런 다큐멘터리 꼭 네. 그리고 싶은 것과 같은 형태가 아니더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는 방송뿐만이 아니라 이런 영화를 통해서 꾸준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두님께서 몰라서 못 보는 영화도 많은 듯 싶어요. 이렇게 알려주시니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요. 좀 같이 보세요. 네, 저도 꼭 시간 내서 갈게요. 예. 이거 좀 봐야 돼요. 이거는 대놓고 홍보해도 되잖아요. 이따 마지막에 또 대놓고 홍보 시간 또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도 하겠습니다. 이런 거 같이 좀 봐요, 여러분. 나는 나다님이
일본 위안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무대응 수준이라고 할까요? 무대응 맞죠? 안 만난다고 한일 관계가 불편하니까 우리 정부는 도대체 어떤 생각이 있기는 한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예,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답답하고 짜증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얘기를 피할 수만은 없는 거고요. 예, 많이 보시고 또 기억하시고 인지하시고 그런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시고 대놓고 또 홍보하시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just how to whisper, and I know just how to cry. 네, 그리고 싶은 것에 권효 감독님 모셔서 얘기 나눠봤고요. 시간이 이제 또 다 거의 다 갔네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대놓고 홍보 한번 해주세요. 왜 보셔야 하는지도. 네, 예.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고 하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이제 역사 시간에 배우니까. 그런데 이제 왜 이 문제를 지금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비단 일본의 어떤 사죄와 책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 문제를 계속 기억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이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거나 그리고 그 할머님들의 아픔에 대해서 느껴보시길 원하셨다면 이 그리고 싶은 것이란 영화를 통해서 같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8월 15일 이제 개봉을 하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그리고 싶은 것을 쳐보시면 홈페이지 블로그를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제 거기 들어가 보시면 상영관, 그리고 이제 각종 행사들이 함께 이제 나열되어 있으니까요. 그것들 이제 좀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면 와주실수록 이 영화를 이제 계속 개봉 일수를 늘려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번 주, 다음 주에 많이들 찾아와 주시면 하는 게 이제 바람이고, 그렇게 되면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 영화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권효 감독님의 마지막 홍보였습니다. 그리고 싶은 것은요, 그냥 영화 아니고 역사적이고 중요한 기록물입니다, 여러분. 예. 가뜩이나 이 시장 구조에 치여가지고 이런 이야기들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넓어지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려고 그들이 그러는데 사실은 실질에서는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는 거를 우리는 이 박호선의 시네마 플러스를 통해서 나날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광복절 15일에 개봉하는 그리고 싶은 것,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권효 감독님하고는 인사드리고 이어서 박호선 씨하고 개봉 영화 정보 몇 가지 나눈 다음에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권효 감독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조금은 좀 무거운 얘기였는데 그래도 너무 중요한 얘기였고 다들 진지하게 무게감 있게 들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무튼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개봉 영화 소식 좀 몇 가지 알려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예, 이번 주에도 20개가 넘는 영화 개봉을 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감기죠. 김성수 감독이 이제 10년 만에 돌아와서 만든 작품이고 장혁과 수혜 씨가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제작비가 100억이고 약 38개국에 먼저 선수출될 정도로 좀 나름대로 작품성도 있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싶은 것. 네. 역시 15일에 개봉을 하고요. 지치지 않는 홍보. 예. 끝나지 않는 홍보. 그리고 이제 일본인의 입장에서 그 전쟁을 다룬 영화 전쟁과 한 여자가 역시 개봉을 하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모시려고 하는 이제 조금은 유쾌한 영화입니다. Let Me Out. Let Me Out. 예, 아주 재미있는 영화죠. 소재영 감독님을 비롯해서 감독님 두 분하고
권현상 배우가 출연하기로 돼 있는데요. 이번에도 안타깝지만 여배우는 출연을 못합니다. 렛미아웃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KBS 14기 출신의 그 손현주 씨가 주연한 영화 손현주 씨, 예, 숨바꼭질이 개봉합니다. 한국 영화들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으로는 일본에서 만든 언어의 정원이라는 영화인데 저는 봤는데 이제 첫사랑과 관련됐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그 빗소리를 상당히 인상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우유심이라고요. 나우유심이라고 미국 영화인데, 모건 프리맨이 나오는 영화거든요. 저 봤는데, 홍보를 미국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1위 한 거는 못 본 것 같고요. 하지만 아주 유쾌한 두뇌 게임이에요. 그래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서 아주 신나게 봤습니다. 그래서 나우유심이 한국에서는 마술사기단이란 말을 하나 더 붙여서 뒤에 마술사기단이라는 말을 붙였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세상의 끝까지 21일이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지구의 종말을 21일 앞두고 네. 어떻게 사람들이 변해가는지를 또 그리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는 실제로 21일 후에 지구가 멸망합니다. 네, 그런 영화들을 좀 추천하고 싶네요. 진짜 또 많은 영화가 이렇게 개봉을 하는데, 이 그리고 싶은 것에 이 앞길에 이 회방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번, 왜냐면 아직 감독님 여기 계시거든요. 예. 끝나지 않은 홍보. 예. 아무튼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풍성하고 재미난 조금은 다른 분위기일 것 같아요, 오늘이랑. 다음 주는 아주 유쾌한 분위기로, 예. 오늘은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예.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역사 쪽에도 좀 관심이 많지만 너무 요즘에 이제 사실 위안부 할머니의 문제가 네. 그분들한테는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런 영화가 또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영화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광복절을 앞두고 모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소개해 주신 영화 중에 네. 꼭 한 편 콕 집어서 추천해 주신다면은? 재미를 본다 그러면 감기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꼭 봐야 될 네. 일종의 이제 스터디셀러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은 그리고 싶은 것을. 야, 그러니까 어떡하지든 보셔야 되겠네요, 일단. 예. 그거 보시고 다음 주에 저희 방송 들으실 그리고 자격이 싶은 있으신. 것을 보시고 영화권을 예. 제출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 일부는 제가 다음에 한국의 상업영화 VIP 시사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봐주셔야 돼요. 이쯤 되면은 진짜 봐주셔야 돼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럼 저도, 인사드리고요. 내일 뵐게요. 진지하게 얘기 잘 들어주셔서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조금 전에 들었던 노래, 에어 서플라이의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들으셨고요. 마지막으로, 뱅글스의 Eternal Flame 들으시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8시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